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너무 지루하다, 너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라는 그런 어떤 뭐 실장님의 그런 이제 뭐랄까요, 코멘트가 있으셔가지고요. 살짝 또 한숨을 조금 돌리고 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생리학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재미가 저 역시도 좀 계속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또 새로운 주제로서 이렇게 환기를 시켜서 가면은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이 현대 한의학적인 진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이 한의학적인 진단법에 대해 가지고는 다양한 어떤 이 한의사분들, 그 다음에 또 연구자분들, 그 다음에 어떤 교수님들의 어떤 이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냥 비행 한방내과에서 이제 제가 진료하는 그런 어떤 진단 방법 정도다라고만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한의사분들 또는 모든 이제 한방내과 전문의분들이 이렇게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또 너무 지역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만 이제 어떤 학문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의학이 들어오기 전에는 한의학적인 진단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의학적 진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과학 기술도 너무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다행히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어떤 의학의 한 분과인 한의학도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의학적인 진단법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병이라는 것과 변증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이 두 가지 개념이 이런 한의학적인 진단법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런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의학이라고 하면 또는 한의원이라고 하면 또는 한의사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떠올려 주셔야 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침을 놓는 어떤 모습 아니면 이렇게 약첩지를 싸는 모습 또는 첩지가 이렇게 처마 밑에 걸려 있는 모습 아니면은 이렇게 약재를 모아서 이렇게 다리기 직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떤 한의학적인 그런 어떤 특수성 또는 한의학적인 특징이 아니라 저는 이런 한의학적인 이론 자체가 상당히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어떤 특수성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런 큰 장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한의학을 또 이렇게 바라보시면 또 한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의학에서는 이 병이라고 하는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서양의학과 이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하나의 질병명이 되겠죠. 그런 질병명이라고는 이 병과 증이라고 하는 한자에서도 다르다시피요. 이런 개념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개념은 뗄래 뗄 수 없는 그리고 질병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정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뇌경색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의 병이 되는 거죠. 이거는 서양의학적으로도 질병이 되는 거고요. 한의학적인 질병명으로는 예전엔 중풍이라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뇌경색 또는 중풍, 중풍이 좀 더 넓은 의미이긴 합니다만 그런 중풍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의 종류를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은 뭐냐? 이 증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증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주관적인 그런 증상뿐만 아니라 그것의 원인, 발생 부위, 그다음 성질, 그다음 환자의 신체적 체질들을 모두 고려한 그런 일련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의학문의 상당히 특수한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변증명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 한의사들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침 시술을 한다든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진료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많이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한의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 상태를 점검을 할 때 어떤 병명을 찾으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병명을 토대로 해서 뭔가 처방을 하거나 아니면 시술을 하려고 하실 때는 이제 변증을 이렇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그 변증을 토대로 해서 한의학적인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증을 토대로 해서 뭔가 이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변증 시치 또는 변증 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하나의 또 제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한의 의료기관에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진료 코드 진단명을 입력을 할 때에 질병의 즉 병의 과정으로서는 이제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KCD7이라고 하는 그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A부터 Z 코드까지는 전부 다 이제 질병명에 해당이 됩니다. 서양의학적인 질병명 이게 거의 대부분. 그리고 특수 목적 코드라고 해서 완전하게 A부터 Z까지 코드에 명확하게 분류하기 힘든 그런 어떤 코드들은 U 코드로 해서 따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의 병명과 한의 병증이라고 해서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의 병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적인 질병명에 해당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의사들은 이런 서양의학적인 질병명과 한의학적인 질병명을 모두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병과 함께 변증도 동시에 함으로써 이런 한의 병증에 대해 가지고도 진단을 하고 그다음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실제적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접목을 시킬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저희 가설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의사라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한의학적인 이론에서만 통달해서는 안 되고 이런 우리의 어떤 인체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인체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건강함을 보존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티칭을 하는 그런 어떤 의료인으로서 이런 한의학과 양의학 구분 없이 모든 의학에 다 능통하고 그다음에 한약뿐만 아니라 양약 모든 약물에 있어서 다 이렇게 통달하는 그런 어떤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과 이제 이런 건자공 캠프에 있으면서도 뭐 한의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해부학적인 병리학적인 이런 현대 과학적인 지식들도 함께 전달하고자 애쓰는 부분들도 바로 이러한 저의 어떤 가설, 저의 가치관이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진단 방법이나 이런 병에 대한 부분과 이런 증에 대한 부분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서 항상 여러분들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이런 한의사 분들의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한의학적인 그런 어떤 진단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것도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네, 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